언니, 웹슬러 검사 받으면 응. 아이한테 너 IQ 얼마야? 이렇게 말해줘? 아니, 웹슬러 검사한 후에 IQ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절대 안 돼.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 IQ 검사하면 점수가 100에서 110 정도 나오거든? 근데 만약 아이한테 너의 IQ가 100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100이라는 점수가 사실은 IQ 점수로는 그렇게 높진 않잖아. 그래서 아이한테는 너가 잘하는 점이 어떤 거야? 너가 이런 부분에 근육은 약하니까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너는 언어 부분에서 생각하는 힘이 좋아. 공통성이 높으면 생각을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국어에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을 할 수가 있어. 또 수학 부분에서 예를 들어 행렬 추리가 높으면 너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좋아. 그래서 연산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의 잘하는 점을 이야기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작업 기억도 청각적인 주의력이 높으면 숫자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 그러면 아이한테 너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바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순간 멀티를 하는 능력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 부분이야. 이 이해는 맥스러 점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학습에 있어서 굉장하게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거든. 이해력이 좋은 친구는 보편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야. 즉 수용성이 좋은 거거든.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에 대한 내용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그 글을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야. 문해력이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좋고 언어 영역에서 독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친구거든. 그래서 이해력이 좋은 친구는 너는 선생님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는 친구야. 그리고 학습을 했을 때 너의 걸로 빨리빨리 가져올 수 있는 친구야. 이해력이 좋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칭찬이긴 해. 그리고 시공간이 높으면 너는 도형을 잘 관찰하고 도형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그리고 운전도 잘해. 그리고 레고 조립도 잘해. 그리고 종이 접기도 잘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강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의 진로도 잡아볼 수 있으니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도형 감각이 참 좋아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고 처리 속도만 높은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친구들이야.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 이런 친구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내적 동기가 쉽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처리 속도 높은 것도 너는 공부 욕심이 있는 친구야. 공부를 그래서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점을 꼭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 그럼 웹슬러 검사하고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 그치. 엑셀러 검사 한 후에는 엄마가 어떻게 이제 학습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방향을 잡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웹슬러 검사를 하시고 나서 실망하는 부모님들이 계셔. 예를 들어 IQ가 뭐 100, 105 이렇게 나오면 평범한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학습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IQ인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앞으로 잘할 수가 없나? 공부를 시켜도 되나? 그냥 사교육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적금이나 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 근데 이 웹슬러 검사로 아이의 잠재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앞으로 못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웹슬러 검사를 한 후에는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현실 세계에서 영어나 수학, 국어 학습으로 바로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이유는 그쪽 부분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우리 뇌는 근육이기 때문에 잘 타고났는데 쓰질 않아서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통성 부분은 굉장히 잘 타고났는데 후천적으로 국어 학습에 대한 노출이 부족해서 어휘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엄마는 얘가 자기 생각을 정확한 어휘로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얘가 국어를 못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생각하는 힘, 공통성이라는 부분에 힘이 근육이 단단히 있으면 이 친구한테는 그런 어휘력 학습을 직접적으로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학습 만화 있잖아. 어휘력을 키워주는 학습 만화. 뭐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시리즈 그런 학습 만화도 읽혀주고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마가 설명해주고 또 한자 같은 것도 급수 시험이 아니라 한자 학습으로 많이 노출시켜주고 또 마법천장문 같은 한자 학습 만화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아이가 지금 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을 엄마가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노출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또 하나는 어휘가 약한 친구들은 엄마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말에 체험학습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하나의 장소만 가는 게 아니라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뭐 들판이라든지 다양한 곳을 체험을 가서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엄마의 설명을 듣고 아이의 어휘력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수 있게 이제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거고, 그걸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을 해주셔야지.